자, 이번 시간에는 집계 탭에 있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계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분기 순서, 입력 순서, 소분류별, 정렬 기준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화면에 보여지는 집계를 했을 때, 집계 계산을 눌렀을 때 정렬될 기준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순서라는 거는 자, 일반 산출 쪽에 가서 잠깐 보면은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분기를 여러 개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 분기 순서대로 집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력 순서라는 거는 일반 산출 화면에서 내가 입력했던 이 순서대로 정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분류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소분류별 이거는 일반 산출에서 여기 품목 선택에 들어가면 입력된 여기 분류가 있어요. 분류 조회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대분류, 그 다음에 여기 중분류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같은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다 중분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간 거, 자, 이게 소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분류별로 기타 도기류, 대변기류, 뭐 세면기류, 소변기류 이렇게 있는데 이 분류 순서대로 정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산출에 입력된 그 자재들이 쭉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 분류 순서에 해당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관유가 여기 있으니까 관유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관유보다 더 위에 있는 분류에 만약에 가스 설비 자재가 있었다. 그러면 가스 메타 이게 제일 먼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유가 있으면 이제 관유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런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정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자, 분기 순서, 입력 순서, 소분류별 이 항목들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집계 계산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정렬되는 거를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렬이 되는 건지. 근데 정렬 기준, 자, 이거는 우측편에 보면 정렬 기준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정렬을 해놓은 대로 여기에 집계 화면에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정렬을 하는 방법은, 자, 이 기준을 지정하는 방법은, 일단 이, 공사에 입력을 해놨는 항목들 있죠? 자,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일괄 등록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일괄 등록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새로 추가된 항목들이 있으면, 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선택을 해보면 우측편에 이렇게 규격이 나오죠? 이렇게, 각 규격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스텐관, 동관, 백관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스텐관이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스텐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일 위에. 그 다음에 다른 항목들도 여기에 이제 이 순서를 맞춰주면 돼요. 만약에 대변기를 제일 위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대변기를 찾으면 대변기가 나타날 거예요. 대변기를 이렇게 찾으면 여기 대변기가 나오잖아요. 대변기. 자, 이 항목을 갖다가 제일 위에다가 나타나게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쭉 끌고 올라가시면 돼요. 스텐관 위에다가 이렇게 갖춰다 놓으시면 대변기가 제일 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집계 했을 때. 그리고 자, 여기 나타나는 거 대변기에도 이런 규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규격 부분도 여기에서 뭐 이렇게 오름 차순 정렬하겠다, 내린 차순 정렬하겠다,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이게 그대로 정렬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제일 위에 나타나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했는 거는 계속 이제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산출을 해서 집계를 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강간 용접도,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대변기를 제가 제일 위로 올렸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렬 기준을 선택을 해놓고 집계 계산을 한번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대변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대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텐관이 나오고 동관이 나오고 백관이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렬 기준을 먼저 여기서 가서 정렬 기준에서 내가 정렬하고 싶은 위치대로
대변기를 갖다가 이 밑으로 이제 다시 끌어내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에 아래 위로 버튼 있죠? 이걸로 눌러주시면은 여기 위치가 이렇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집게를 하셔가지고 인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일단 처음은 이제 일반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한번 맞춰 놓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될 거기 때문에요. 좀 더 이제 쉬워질 수가 있어요. 정렬 부분이.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 규격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품목 하나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하시고 싶으면은 현재 이 규격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다,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다. 그러니까 큰 규격별로 큰 규격에서 작은 규격 순으로 하겠다. 그러면 내림차순 하시면 되고 작은 규격 순에서부터 규격부터 큰 규격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오름차순 정렬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정렬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나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집계 화면에서는 현재 이 공사에 산출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데 자, 여기에 있는 만약에 이 도기 세면기라는 항목이 어디에서 산출이 됐는지 내가 이 자재에 대한 거를 어디서 산출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항목을 선택을 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선택 품목 산출 위치 리스트라고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면 이 품목이 어디에서 산출이 됐는지 여기에 뭐 여러 군데서 산출이 됐다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동 버튼을 눌러주면 그 해당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아, 여기에서 산출을 했구나.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잘못 입력한 거다. 그러면 삭제를 시키시면 되고요. 뭐 수량을 잘못 넣은 거다. 그러면 수량을 여기서 뭐 산식을 또 변경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집계 화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좀 전에 보셨던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산출 위치 리스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도기 세면기 만약에 이 항목을 내가 이 공사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 항목 말고 다른 자재로 바꿔버리겠다. 그런 경우 있죠. 만약에 이 대변기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항목을 내가 다른 항목으로 바꾸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항목 전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에 다른 일반 재료료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공종이라고 된 거. 모든 공종이라고 된 거, 이거를 선택해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설비공사에 여기 보면 뭐 위생기구 설치 공사에서 입력된 항목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위치 리스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산출이 된 거예요. 자, 여기 가보면 대변기라고 해서 여기 입력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항목 자체를 이제 만약에 여러 공종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경우에 각각의 이제 찾아가서 다 변경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꺼번에 변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른 일반 재료로 명세 변경 전체라고 해서 모든 공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로 변경하시게 되면 이 공사에 어디에 있든지 이 항목은 한꺼번에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배관을 갖다가 자, 여기 스텐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텐관 이 항목을 갖다가 만약에 다른 항목으로 다른 관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항목을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변경 들어가면 이렇게 품목 검색하는 화면이 나타나요. 근데 원래 이거는 산출 쪽에서 2.5T로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뭐 20mm 짜리로 해야 된다. 그러면 20mm 짜리로 해서 이걸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 자재가 다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 항목이. 이 항목이 어디에서 산출이 이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제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이 어디에서 산출됐는지 다시 이렇게 가보면 원래 위치에 있던 이 항목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항목이 이제 원래는 아까 25mm 짜리였는데 20mm로 이렇게 다 변경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꺼번에 변경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요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각 공종별로 이제 변경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위생기구 설치 공사에 있는 항목만 이 자재를 다른 자재로 바꾸겠다. 그럴 때 이거를 사용을 해서 변경을 하시면 위생기구 설치 공사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5mm로 바꾸겠다? 그러면 15mm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mm 짜리였는데 15mm 짜리로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요 공종에만 변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체를 다 바꾸려면 이거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종만 바꾸겠다 그러면 이걸로 선택을 해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항목만 바뀌고 산출식은 그대로 되어서 물량은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직계 품목 삭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직계 품목 삭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직계 화면에서만 숨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대변기 이게 지금 이렇게 산출이 돼서 나왔는데 이 항목을 산출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직계 품목 삭제. 직계 품목 삭제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산출한 항목이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직계 이 화면에서만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직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지웠는데 다시 직계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나타나요. 직계 항목만 삭제한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산출했던 내용까지도 같이 다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직계 품목 삭제는 직계 화면에서만 없어지는 거고 다시 직계를 하면 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또 그러면 이 항목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자 여기에 이제 산출했던 것까지 다 없애버리는 게 있어요. 여기에 직계 품목 및 산출까지 삭제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거를 하면 지금 여기는 모든 공종에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공사 전체에서 지금 대변기라는 이 항목은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했던 흔적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선택 공종을 하게 되면 위생기구 설치 공사에 있는 이 대변기 항목은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BC201이라는 이 항목을 싹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삭제 시 복구 불가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사용해서 삭제한 경우에는 산출했던 내용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또 산출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직계 품목 삭제는 현재 직계된 화면에서만 없애는 거예요. 없애가지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거는 위로 아래로 이렇게 위치 변경하는 거고요. 위치 변경. 그리고 그리드 재설정, 여기는 혹시라도 화면이 이렇게 잘못 나타난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리드 재설정에서 이렇게 기본값 복원 이거 한번 해주시면 돼요. 기본값 복원 한번 해주면은 여기에 있던 이 그리드 자체를 다시 이제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게 되면 자,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게 되면 명세 전체 선택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그냥 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한꺼번에 삭제를 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버튼에서는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면은 산출 명세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산출 명세 정렬, 그 다음에 출력 명세 정렬 이렇게 있는데 출력 명세 정렬은 집계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출력물이 있어요. 자, 출력물에 수량 산출서 일반이라는 거. 자, 이 출력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출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출력 명세 정렬은 집계된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 명세를 다시 정리하겠다. 여기 인쇄물을 다시 정렬 하겠다는 거고, 산출 명세 정렬은 집계된 거를 가지고 산출된 명세를 다시 정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한번 필요하시면은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기에 있던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산출된 내용대로 이제 출력이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또 우측에 이제 집계 계산, 이거는 아래 위로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거고요. 자, 여기 삭제 있는 건 이거는 그냥 삭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이 산출된 내용에서 지우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 있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집계 품목 삭제라는 거,
이거랑 같은 기능이에요. 여기 삭제는. 그리고 여기 내역명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역명 관리. 요거는 뭐냐면 지금 기본이 설비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설비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에 뭐 급수, 급탕공사, 뭐 옥외 배관공사, 뭐 이런 식으로 공종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기에 기본 공종 입력이라는 버튼인데 이거와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거를 잠깐 닫고요. 자, 여기 일반 산출 화면에 가서 자, 입력된 항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기본 공종 입력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여기다가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여기다 공종명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넣어서 입력을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 공종 입력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지 않고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다가 등록을 시켜 놓고 여기에서 필요한 공종들을 하나씩 또는 여러 개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공종을 만들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공공설비공사에 정비설치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항목을 선택을 해놓고요. 그냥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비설치공사라는 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적용 버튼 클릭 또는 이제 요거는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택했는 걸 등록할 때 적용 버튼을 누르든지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중 선택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해 나가시면 돼요. 이게 옥외 배관공사, 뭐 난방 배관공사, 그다음에 위생 배관공사 필요하다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3개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클릭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적용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한꺼번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기본 공종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서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 놓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기본 공종 입력 이 버튼 눌러 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역명 관리라는 거는 자, 선택 내역명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집계 화면에서 내역명 관리 이 부분은 자, 여기 집계 화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산출 화면에서도 여기 마우스 오른쪽 면 누르면 내역명 관리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인데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하고 지금 기본 공종 입력 부분에 있는 거랑 좀 틀려요. 여기 거는 선택 내역명을 말하는 거고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기본 공종은 여기다가 내가 공종을 넣기 위한 공종을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내역명 관리 이거는 지금 현재 이 항목이 코스트로 전송을 했을 때 자, 전송은 집계 화면에 있죠. 자, 여기서 내역으로 전송 이거를 해서 전송을 했을 때 지금 산출된 위생기구 설치공사에 입력된 이 항목은 위생기구 설치공사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자, 여기에 있는 온수 보일러 이 항목을 내가 다른 쪽으로 보내겠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 내역명이라는 거는 여기 내역명 관리에 있는 이 내용은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 자, 여기에 뭐 급수, 급탕, 뭐 내역공사 2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눌러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온수 보일러 이거를 만약에 위생기구 설치공사 돼 있는데 만약에 기계실 배관공사로 보내버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 내용을 추가하고 하는 부분이 내역명 관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 놓으시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자, 선택 내역명 여기를 눌렀을 때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저기다가 추가를 해 놓으시면 추가하는 방법은 내역명 관리에서 입력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어떤 그냥 000 공종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렇게 놓으면 자, 이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000 공종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종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선택이 되지 않는 항목은 위생기구 설치공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집계 화면에 다시 가서 정렬 기준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역으로 데이터 전송. 자, 이 부분은
코스트 프로그램으로 전송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같은 공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공사명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전체가 다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공종만 찍었으면 그 공종에 대한 것만 전송이 되는 거예요. 공사 작성 후 전송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는 코스트에서 작성된 공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처음 한번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등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각각 이렇게 공종을 찍어보면 우측편에 이 공사 안에 등록된 공종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전송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공사를 선택을 해 놓고요. 덮어쓰기를 할 건지, 기존에 설비 자료 삭제라는 게 있고 모든 자료 삭제라는 게 있는데, 자, 모든 자료 삭제는 이 공사 안에 입력되어 있는 항목 전체를 지워버리고 다시 이 산출했던 거를 전송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자료 삭제는. 자, 그 다음에 설비 자료 삭제라는 거는, 자, 이 공사에 입력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설비 자료 삭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산출했는 내용을 한번 전송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전송했던 내용들만 싹 다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쓰기를 한다는 거죠. 다 지우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료 삭제라는 거는 이 설비공사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코스트 프로그램에서 내가 입력해 놨던 거, 별도로 따로 입력했던 거를 까지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는 거고요. 설비 자료 삭제라는 거는 설비 산출해서 한번 넘겼던 그 데이터만 다 지우고 다시 전송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덮어쓰기 하셔도 되고 설비 자료 삭제 하셔도 되고 모든 자료 삭제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별도로 입력해놨던 거는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 설비 자료 삭제 이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송. 그러면 일단 현재 작업했던 내용이 자, 코스트 프로그램으로 이제 다 전송이 되는 거예요. 최하위 공종만 전송. 최하위 공종만 전송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 장비 설치 공사들, 자, 여기에 실제 산출된 내용이 있는 공종들만 전송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입력했던 거, 지금 설비 산출에서 입력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집계 내용 삭제가 있고 총집계 제수집이 있고 사용 품목 제수집이 있는데, 집계 내용 삭제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 집계됐던 내용을 없애고 다시 집계를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계 계산을 할 때 사용되는 옵션이고요. 여기에 이제 산출했던 위치라든지 여기에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변경해 놨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지고 다시 이제 여기에 정렬 기준에 따라서 정렬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집계 내용 삭제를 해버리면. 여기서 집계 내용 삭제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산출을 한번 했어요. 산출을 하고 이 항목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 항목을 제가 없애버렸어요. 삭제를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내역에서 산출을 했어요. 산출 부분에서 없애버렸는데 집계 쪽에서는 여기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계를 할 때 아예 다 없애버리고 다시 이제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집계 내용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안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요거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체크를 끈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이 변경했는 대로 이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출력이 되고 전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체크해버리면 체크해서 집계하면 이 순서는 다시 또 돌아가게 될 거고 대신에 없어졌던 항목은 아예 없어져 버릴 거고. 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옵션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집계 내용 삭제 요걸 체크해서 일단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총집계 제수집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총집계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 물량을 다시 산출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면. 그리고 사용품목 제수집이라는 게 있는데 사용품목 제수집이라는 거는 자, 여기 전체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사용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 자료가 있고 사용 자료가 있는데, 사용 품목을 재수집한다는 거는 이 전체 자료, 공사를 만들 때 지정했던 품목군 있죠? 네. 자, 여기서 품목군, 품목 선택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이 품목군. 자, 이 품목군에 있는 데이터를 이 공사에다가 다시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겠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항목에 대한 동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 이 항목을 처음에 공사를 만들 때, 자, 여기서 이 품목군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 공사를 만들 때는 뭐 7월달 품목군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한 단가라든지 뭐 어떤 공량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품목군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놨을 경우에, 자, 그럴 경우에 이 항목에 대한 거를 현재 걸로 다시 적용을 하겠다. 그럴 때 이 내용을 체크를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목군이 달라졌을 경우라든지 이제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일단 이 부분도 매번 체크해 놓고 이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이 품목군에 있는 항목을 다시 이제 적용을 해서 이 공사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집계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일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